뽕나무에서 네. 귀한 네. 열매이고 또 의식 중에서 옷을 네. 상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뽕할머니다. 이 설인 거죠? 이것도 네. 설인 거죠. 뭐, 확인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설화와 야사와 정사가 합해서 모든 이야기는 탄생을 합니다. 그 뽕할머니 좀 이 이름을 좀 찾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봉씨 할머니가 아닐까 이 봉씨. 그래서 제가 봉씨를 찾아보니까 이 본관이 실제 봉씨가 강화도 하전면이라는 곳이에요. 네. 대표적인 우리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은 봉준호 감독, 네. 영화 감독, 네. 봉씨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강화도에서 이 강화도에 있는 봉씨 할머니가 이렇게 그 삼별초군과 같이 고려 피신을 올 때, 네. 진도로 피신을 올 때 이 봉씨성을 가진 분이 어떻게 진도까지 오지 않았을까? 네. 그랬다가 어떻게 시조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 네. 그건 제 추측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신비의 바닷길 그 이야기를 할 때 예, 한양에서 내려온 손동지라는 사람과 같이 내려왔던 일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강화도의 봉씨와 한양 쪽에서 같이 내려왔던 손동지 그 사람들이 일행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때 그 집안의 내력을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뽕할머니와 같이 등장하는 게 호랑이에요, 호랑이. 네. 그 뽕할머니 전설에서 할머니가 호랑이에 이제 잡혀가지 않아서 이제 천만다행이긴 한데 진도에 그 호랑이 관련 전설이나 설화 지명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수사님? 몇 년 전에 KBS 방송 일요일 날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에 한국의 호랑이 멸종되었는가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에 한국에서 호랑이가 가장 많이 살았던 지역은 진도다 하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진도에서 자라고 살면서 호랑이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곧 지금 네. 신비의 바닷길과 연관된 뽕할머니와 연관된 호랑이에 대한 이런 설화들도 허구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역사적으로 보면 예. 1864년에 고두성이라는 분이 진도에서 목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분이 네. 조정에 편지를 올 때 뭐라 올리냐면 수십일 전부터 호랑이와 표범떼가 나타나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하는 피해가 너무 심하다. 예. 이거를 좀 어떻게 막아달라 하는 편지를 보내고 예. 영국의 버클 그 포수 사냥꾼께서 예. 자기의 그 아시아 쪽의 그 수렵 생활 기록물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기록을 하게 되냐면 1903년 진도를 목포에서 남쪽으로 40마일 떨어진 섬에 갔더니 나의 사냥은 성공했다 해서 그 호랑이를 잡은 사진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곧 사진과 또 진도에서 이 사진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 사진 호랑이 잡았던 저 사진. 그래서 진도가 실질적으로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 이유는 진도는 고려시대 때부터 공도 정책을 쓰면서 목장을 만들게 됩니다. 예. 목장을 만들다 보니까 우마를 소와 말을 많이 키우고 네. 그랬는데 대신 진도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없다 보니 이 호랑이들이 사냥을 하기 쉽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호랑이가 많이 번식을 하게 됐다. 섬이면서 평야지이고 깊은 골짜기는 없고 목장이다 보니까 예. 호랑이들이 먹고 살기 좋아서 호랑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오는 이야기에 집을 짓고 만드는 개구멍이에 예. 대한 이야기도 진도에서 유래가 됐다. 호랑이를 피해서 개가 숨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들로 보면 진도에가 호랑이가 굉장히 많이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해설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09년에 프랑스 신문에는 한국의 호안도라는 그 호랑이 두 마리가 민가를 습격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림을 사파로 그린 그런 신문 기사가 실리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라도 섬지방에는 호랑이가 참 많았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왜 진도에가 이렇게 많았을까요? 목장이 많았던 것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그 진도에서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도에가 소나 말이 많다 보니까 호랑이가 많이 있었다. 근데 그 호랑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호랑이가 헤엄을 잘 치다 보니까 해남에서 건너왔다. 호랑이 헤엄 잘 칩니까? 잘 칩니다.
네. 그래서 진도가 호랑이가 많이 살았던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살기가 편했다. 뭐니 뭐니 해도 진도는 호랑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입지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 하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립생태원 자료를 한번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국립생태원에 들어가 봤더니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임진왜란 1592년 임진왜란 전후로 해서 아주 극심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전란이 끝난 1600년쯤에 호남과 영남의 경계에서 수백 명이 호랑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34년에는 1년 동안 한 해 동안에서 호랑이에 물려 죽은 사람이 140명이나 된다. 이런 기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던 호랑이들이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명줄이 끊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제는 해수 이제 구제 정책을 이제 하면서 짐승들을 가축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제 호랑이를 대대적인 호랑이 사냥이 나섰고 그래서 조선총독부 통계 영감에서 1915년에서 42년까지 그 해수 구제 사업으로 해서 사살된 호랑이가 141마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141마리의 호랑이를 사살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는 현재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의 IUCN에서 적색 목록에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과거에 호랑이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장님, 이 호랑이 얘기는 좀 그만하고 네네. 우리 이제 모도 얘기를 네. 좀 할까요? 네네. 우리 모도에 네. 좀 그 농수산물, 특산물 중에 네. 이장님 좀 이렇게 자랑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 마을은 지금 김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고요. 예, 미역과 예, 그 바다 자연산 갯바위에 있는 톳 예. 등이 우리 마을의 그 대표 수산물입니다. 김 뭐 어떤 김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어떤 김을 주로 유명합니까? 예, 저희 진도 하면 예, 곱창김이라고 예, 곱창김이 제일 유명하고 제일 고급품인 김입니다. 고급진 김. 뭐 특별한 맛이 더 있습니까? 네네. 그 비슷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이 말려서 예, 그냥 다른 조미료나 뭐 굽지 않고 예. 그냥 말려서 그냥 이렇게 먹으면 씹으면 쫄깃쫄깃하고 예, 이 단맛이 납니다. 저희 진도가 그 서해하고 남해의 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교차한 곳이어서 그 다른 어떤 그 지역보다 그 수산물이나 이 김 같은 게 특히 더 맛이 있고 품질이 좋습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네. 뭐 더 비싸게 팔리거나 뭐 그러진 않고요. 곱창김이 뭐 다른 일반 참김이나 그런 것보다 2배, 3배 이렇게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예. 모도 곱창김. 예. 네네. 앞으로 한번 꼭 먹어봐야겠습니다. 네네. 또 모도에는 요즘 농촌에 빈집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골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거의 빈집으로 남겨지기 일쑤고 네네. 그래서 그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이것 때문에 항상 이게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골치를 앓고 있는데 네네. 모도는 어떻습니까 사정이? 저희 마을은 지금 젊은이들이 예, 고향을 많이 다시 들어와서 예. 김 양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즘 외국인들이 예, 저희 마을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은 하나도 없는 이유가 외국인들 직원들이 예. 여기에 또 빈집 있으면 상주하고 그래서 저희 동네는 빈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그 이렇게 골목을 지나가면 외국인 그 음식 냄새가 요즘 저희 한국 그 음식 냄새가 아니고 외국인 그 특유의 그 음식 냄새가 어떤 뭐 태국 아니면 어디 쪽? 스리랑카, 또 그 베트남, 그 동티모르, 네네, 다국적이네요. 네네네. 네. 그럼 거기서 자연스럽게 음식의 퓨전이 이루어지게. 예, 맞습니다. 새로운 음식 문화가 탄생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 얘도 지금 올해 2명이 신생아 낳고요. 예. 네, 지금 초등학생도 지금 2명이 지금 저희
모더의 분교에 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모도 분교에 2명이 네네. 학생이. 네네네.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그 전에도 이제 계속 뭐 1명, 2명 막 이렇게 계속 지금 예, 학생이 있습니다. 예. 네. 다른 데는 폐교가 되지만 예. 이 작은 마을에 예. 애가 있다는 게 아주 대단한 거죠. 예. 네. 애가 있다는 게 참 네네. 대단한 거다. 네네. 예. 이 현재 농어촌의 현실인 것 같아요. 현실이죠. 예. 해설사님 봤을 때 뽕할머니 이야기, 호랑 이야기를 주제로 테마로 해가지고 별도의 관광 상품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 이제 작은 체험 공간이지만 공간을 마련해서 이번에 그 신비의 바닷길과 연관된 캐릭터를 개발해서 예. 관광객들이 이제 만들어도 보고 판매도 할 수, 관광객들이 판매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 거기에 이제 호랑이를 이제 모형으로 해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예. 또 진돗개를 예. 만들고 또 뽕할머니를 만들고 해서 이번에 그 저희들이 행사장에서 예. 정부에서 그 체험 프로그램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관광객들에게 꼭 우리가 그 알려진 것보다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새로 개발해서 예.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는 단계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 이 자리에서 나온 것도 이제 첫 출연이시고 그러는데 네네. 모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특별히 더 자랑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또 이렇게 군수님 보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마을 발전을 위해서. 네. 지금 저희 마을이 봄, 가을 이렇게 두 계절만 꽃을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마을이 4계절 예. 내내 꽃이 피는 마을로 좀 만들어 주셔서 예. 관광객들이 더 많이 저희 마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연중 찾아줬으면 네네네네. 좋겠다. 네. 예. 찾을 수 있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오늘 진도 모도에 대해서 네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모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앞으로 더 알고 싶다. 가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광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